안녕하세요. 돈돈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독서 모임을 5개 추천해 드렸는데요.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독서 모임은 친구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리더로서 독서 모임을 운영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요즘에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독서 모임은 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소수의 사람들끼리 독서 모임을 하게 될 텐데, 독서 모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독서 모임의 구성원 같은 경우는 너무 친한 사람과 할 필요는 없어요. 느슨한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과 독서 모임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또는 자주 만나고 싶은 친한 사이였는데 만날 핑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더라도 독서 모임을 핑계 삼아 만나고, 그리고 만난 김에 서로 어떻게 사는지 근황 토크도 한번 하고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조금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독서 모임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인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즘에는 모임에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되도록이면 8명을 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8명이 넘어가는 순간 어떤 사람이 발언을 할 때 집중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독서 모임 앞두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빠져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만약 3명이서 하게 되면은 1명 빠졌을 때 2명이 되고, 4명이서 하게 돼도 1명 빠지면 3명이잖아요. 최소 4명은 모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6명을 목표로 하시고 모집을 하셔서 거기서 한두 명 빠지더라도 4명이서는 독서 모임을 할 수 있는 구성원 수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임 주기 같은 경우는 사실 팀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죠. 2주에 한 번도 괜찮고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도 괜찮아요. 정하는 건 팀원들과 회의에서 하면 되지만 일정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랬다 저랬다가 바꾸기 시작하면은 팀원들도 헷갈리고 또 일정 조율하는데 에너지도 굉장히 들어요. 그런데 고정 일정을 받고 이때 맞추자라고 하면은 독서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석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가 더 편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임 주기와 시간은 꼭 픽스를 하셔라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할 때 이런 질문도 있겠죠. 다 같이 책을 읽고 모여야 되냐, 아니면 한 명이 읽고 나머지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겠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다 같이 한 권을 읽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 안 읽어오고 누군 읽어왔을 때 대화하는 깊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꼭 읽고 참석하도록 해야 되고, 읽지 못하고 참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돌아가면서 선정을 해서 책의 요약서를 A4 용지 1장 정도로 요약해 올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완벽하게 다 하지 못하고 모임에 참석을 하더라도 그 A4 용지 1장 정도의 요약서를 읽고 책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대략적으로라도 이해를 하고 온다면은 대화할 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바쁜 사람들을 배려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독서 모임을 하다 보면은 자꾸 빠지고 싶은 욕망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지속해 나가도록 함께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모임하는 맛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독서 모임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요약서를 작성해서 공유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독서 모임에 모여서 이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독서 모임에 모이면은 그 주제를 누군가 선정해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요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해당 책에 대한 발제문까지도 같이 만들어 오게끔 하고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책을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에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는 나는 전혀 눈길이 가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은 이 부분을 인상 깊게 읽었다. 그러면은 왜 이게 인상 깊었는지를 들어보면서 이게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달라서 내가 이해하기가 어려웠구나, 이런 비교점도 찾아볼 수 있고, 발제가 있을 때 비로소 독서 모임이 완성되는 느낌이거든요. 발제를 한 사람이 이 발제에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발제한 사람이 진행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자기가 이 발제문을 어떤 의도로 선정을 했고 이 발제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변을 먼저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듣고 팀원들은 이런 의도로 질문을 한 거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답변을 생각해 볼 시간도 갖게 되고, 이야기하는 맛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진행자를 발제자로 이제 선정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제문은 당연히 미리 공유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요약서와 발제문은 공유를 하고 미리 읽어오게끔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발제자 또는 요약하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특정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거는 그 모임을 우물 안에 갇히게 만드는 거라고 보거든요.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발제를 해오게끔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책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만큼은 발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 모임을 하게 되면은 독서 모임이 끝나고 나서 다음 책 발제자를 누구로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발제자가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가져오도록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읽고 싶지 않은 책을 읽으면은 요약하기도, 발제하기도, 또 이것을 진행하기도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좋은 인사이트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책 선정 같은 경우는 발제자에게 전 권을 일임하고 있고요. 본인이 만약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후보군을 한 두세 개를 뽑아주고 그 안에서 다수결로서 어떤 한 책을 선택하는 식으로 책 선정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탈퇴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가겠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뭔가 사정이 있으니까 어려운 말을 꺼냈을 거 아니에요. 나가겠다는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선 방안들을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죠. 더 중요한 거는 그러한 마음이 안 들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한 2주 정도 앞두면은 책을 읽고 있는지를 체크했고요. 그리고 요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요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부담 갖지 말라고, 우리 모임하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미리 알려줘서 빠지거나 이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빠진다면 이번에 빠지고 다음 달에 참석해라, 이런 식으로 조금 부담을 갖지 않게끔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독서 모임은 핑계고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독서 모임을 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한다고 해서 독서 이거 자체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주제로서 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하실 거고, 그리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독서 모임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마인드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요. 오늘은 독서 모임 운영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해봤습니다. 만약 독서 모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점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질문을 달아주세요. 제가 독서 모임을 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더니 조금 나아졌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